혁신위에서 건의한 대로 최고위에서 된다면. 결정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당의 반기를 들거나 이럴 수 있는 기재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게 되죠. 나갈 뭐 예를 들어서 탈당 등등등의 명분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당이 내가 생각한 대로 혁신으로 가지 못한다는 그 두 가지가 명분이 될 텐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징계 풀어달라고 당을 향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당이 왜 이렇게 잘못 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지 그 어쨌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 바뀌어야 되고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할 말은 해야 되고 혁신 차원의 1호 안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대사면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삼자라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은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향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영호 전 최고 같은 것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두루두루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이게 아마 1호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준석 당원의 의견이시고요. 저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또 당내 대통합을 위해서 이 혁신 의제를 논의하자라고 테이블 위에 올렸고 저희들은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앞부분은 당내 통합을 위한 당내 대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조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걸 다 풀어주겠다 이건데 그 뒤에는 어떤 반응이 뭐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긴 거기 반응이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논의합니다. 이걸로 간 거거든요. 중간에 과정에 빠졌죠. 화면 보시죠. 대사면 이 얘기가 나오자 단박에 이준석 전 대표가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여기 보시면 뭐 쭉 썼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거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줄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혁신위의 생각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쭉 가세요 징계. 이거예요 지금 반응이.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이거든요. 민현주 전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반응은 뭡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아량이라는 거에 이제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량.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가 징계받은 것 자체가 억울한 그럼 거예요. 지금 본인이 바꾸는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겁니까? 이제 본인은 당이 무리를 해서 자기를 징계를 했고 이 징계는 타당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징계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징계 기간이 끝나면은 다 복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겠다는 건데. 근데 중간에 사면을 해버리면 마치 징계가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이겁니까? 그러면서 당이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습으로 내가 당의 혜택을 받는, 시혜를 받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 같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단지 이 징계를 풀어주느냐 아니냐가 지금 자신의 그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혁신 얘기를 계속하면서 눈물의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이 자신이 생각한 혁신 안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 지금 이 시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주도권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내가 12월에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인터뷰를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뭐가 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사면 얘기 왜 하세요? 그렇죠. 이겁니까? 그럼 그렇게 지금? 되면 12월 달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지금 된다면 지금 이제 혁신위에서 건의한 대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당의 반기를 들거나 이럴 수 있는 기재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게 되죠. 나갈 예를 들어서 탈당 등등등의 명분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당이 내가 생각한 대로 혁신으로 가지 못한다는 그 두 가지가 명분이 될 텐데 그중에 큰 명분 하나, 당이 부당하게 본인을 징계해서 다른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이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어쨌든 잘못된 징계이기 때문에 당의 시혜를 받아 풀어나고 싶지 않다.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이게 표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사면이든 뭐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는 모습이든 이거는 사실은 이제 표현의 문제고
이준석 대표도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들을 보면 당원 지역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에서 그 지역 활동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안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차원 통합 차원에서 났을 때 본인도 징계 해제되면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당을 혁신의 방향으로 그렇죠. 이끌어가면 되지. 굳이 여기서 나는 원치 않아. 아량 베풀지 마. 이러는 것 자체는 약간 몽리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당을 위한 애정의 기자회견이었고 많은 충고를 했다고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잡아줄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큰 명분 하나를 잃을까 지금 갑자기 걱정하는 것 같아요.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한 겁니까? 이제? 글쎄요, 뭐 그 결심을 아직 최종적으로 안 했다고 본인도 얘기하니까 제가 뭐 알도리는 없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나 원인은 두고서 그냥 예. 현상만 슬쩍 덮자 이거잖아요. 지금 혁신의 해결책이라는 게.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징계 풀어달라고 당을 향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당이 왜 이렇게 잘못 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지 그 어쨌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 바뀌어야 되고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할 말은 해야 되고 지금처럼 뭐 이념이 최우선이다 이런 어떤 편협한 국정 기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징계 결과를 가지고서 이거 풀어줄 테니까 대화합하자. 그러면 이제 대통합이 되는 거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그 아직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이러저러하게 좀 정부나 여당이 잘못 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다 바로잡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내 이게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열어놓고 보겠다. 근데 본인도 어쨌든 노원에서 출마해서 노원에서 당선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노원 공천에 목을 매거나 노원 공천에 연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준석 역할론을 인정해라. 이걸 당을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징계 해제해가지고 노원 공천 받으면은 다 없던 일로 묻고 가자. 이럴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에서는 그냥 징계 풀어줄게 와서 좀 도와주지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원래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싸우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오후에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이 상황이 지금요.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던 중에 반응이 나오니까 질문까지 나오거든요. 바로 저런 답이 나왔습니다.